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훈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6월 21일 일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일주일이 너무 빨리 찾아오네요. 네. 이 경마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 이 인생들, 저희 인생들 어떻게 보면은 뒤돌아보면 어때요? 인생이 경마에 지금 파묻혀 사는 인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마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예전에 이제 경마를 처음 알아가지고 미친 듯이 좋아가지고 다닐 때는 꿈도 있고 항구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예상가를 하게 됐잖아. 예상가 하게 되면서도 모든 가족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 너 때문에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간대. 왜 그러면 수목 가죠. 목요일 가면은 금토일 그냥 가죠.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인생이 덫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조그만 행복이라도 찾고 살아야죠. 네. 이정원 의원은 어때? 생활이? 글쎄요, 저는 행복해? 고등학교 때 경마장을 처음 갔었는데 뚝섬 경마장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하려고 갔는데 넌 안 된대요. 체격 조건이. 그래서 이제 몇 번 구경하다가 이제 20대가 돼서 이제 과천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진짜 누우면은 천장에서 이게 말이 막 뛰는 게 이렇게 막 그려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부로 하고 나서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좀 여기에만 너무 얽매여 있으니까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그래도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뭐 있죠 뭐. 그래요. 뭐 인생의 사실 반 이상을 경마에 투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실 경마보다는 도리지구땡을 먼저 손을 댔었어요. 섰다 하고 도리지구땡을 먼저 카드 손대기 전에 이제 도리지구땡하고 섰다를 먼저 했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시초가 돼서 이제 외삼촌 따라서 경마장 가고 이런 게 이제 시초가 됐는데 이게 이제 생활이 되는 직업이 된 그런 생활이 된 거죠. 도리지구땡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짓는 거. 메인 승부 저희가 일요일 날 졌네요. 졌어요. 5, 6구로 졌습니다. 제가 5경주 메인이고요. 이정원 의원이 6경주 메인입니다. 프로 김명구님이 9경주의 메인이에요. 5, 6구 짓고 제대로 한번 날라보자고 일요경마 갑니다. 자, 거리 1200 1경주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구도입니다. 김명구님. 자, 일경주 인기 많은 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요주마 한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말이 이번 주 과연 어느 정도 변화가 왔을지 궁금한데 1번마 센세이션 애들이요. 월요일날 벤콘노브하고 병합하는데 벤콘노브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가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뭐 스피드감도 상당히 좋고 차노가 조비하던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복귀를 해봤더니 솔직히 복귀는 전혀 믿음이 안 가요. 제가 봐도. 근데 이걸 어떻게 추천하느냐. 오늘 또 봤더니 영포스하고 병합할 때도 말이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변화가 올지. 근데 거리도 지금 1200이에요. 거리가 늘어났지만 조교시의 느낌은 뭐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복귀 담당인데 사실상 뭐 주행 검사도 그렇고 실전도 그렇고 근거는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근거는 찾기 힘들어도 좀 어떻게 보냐는 마체하고 주폭이에요. 그런 거는 아직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다가 훈련 점수가 좀 플러스 된다면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자, 이정훈. 일단 뭐 1억짜리 포인마 금화둘리는 뭐 깨질 때까지 계속 그냥 밀어야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뭐 데뷔전에서 나봄에게
이 맛인 졌습니다. 뭐 선행 같은 나범은 못 잡았는데 뭐 나범이 또 워낙 잘 뛰었고요. 악벽이 순치가 되면서 자 락버터 하버의 뭐 자만하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 경매에서 이 포인 마필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도 저희가 그 바운스 명운 9천만 원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금화둘리는 1억짜리 이제 포인 마필이기 때문에 또 그 정도의 값어치들을 경주 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금화둘리는 승군해서 계속 가도 부러질 때까지 좀 인정을 하고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네, 금화들리 대가리 놓고 일경주 배당판 열리면은 2번 다랑아리 대길이 될 거고 8번 과천퀸이 준대길이 될 거예요. 안쪽에 2번 다랑아리가 항아리 열고서 배팅하라고 약 올릴 거고 과천퀸의 순도가 또 그걸 또 싹 간을 볼 건데. 그렇죠. 네. 싹 깨지 가서. 그거는 이제 배당 상황을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쪽으로 팔리면은 팔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도 추천했습니다만 이종훈 의원도 추천했다고 그랬죠? 저 놓고 있어요. 네. 저는 요놈이 들어도 되고 마왕이 들어도 되는데 안쪽에서 삼정 파이터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망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당을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배당이 먹을 게 없으면 승식 활용도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센세이션은 몇 배가 나오는데? 자, 이경주 갑니다. 1400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적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정훈. 직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마필이죠. 빅챔피언. 뭐 아쉽게 3착에 그쳤는데 그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상혁 기수가 조금 몸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전에 그런 모습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좀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 5월 마지막 주까지 이상혁 기수가 좀 몸이 확실하게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부상 여파에서. 근데 빅챔피언은 지금 목이 내려가면서 자세도 더 낮아졌고 힘도 더 찼습니다. 거리도 뭐 1400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자, 페로비치가 만진 6번마 너와 기쁨을 말가스 뭐 비싼 말이네 보니까 8천만 원짜리 지금 보니까 철두라마피라고 이제 병합을 하면서 말은 잘 만들었어요. 철두도 좋고 뭐 얘도 좋은데 직전 이 말 뛰는 거 보니까 초반에 빨리 붙었는데 다른 말들이 가세하니까 좀 처져요. 완전 뒤로 좀 밀려 있던데 페로비치가 안 되겠다 싶다든지 외곽으로 말을 빼가지고 막판에 몰아주는데 기대치는 있었습니다. 직선 외곽으로 빼는 모습이 그만큼 진 것 같아요. 아마 좋게 인코스 쪽으로 왔으면은 더 승부를 했던 그런 마필로 분석이 되는데 뭐 편성도 뭐 만만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강공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좀 농땡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3번씩 밀었는데 말값 때문에 3번씩 밀어갖고 지난번에 포기했더니 걷다 갖다 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면은 포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4번, 5번째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제진도예요. 짜증이 나더라고. 네. 여기서 지금 출전마 중에 가장 센 편성에서 뛰었던 애는 1번이에요. 손살 같지 않고 금순이 검지. 나머지 애들은 편성이 약한 틈에서 뛰었기 때문에 직선 주로에서 결판이 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터치 리뷰. 아주 말 타는 거 보니까 짜증이 그냥 속에서 물 밀듯이 밀려드는데 아니 어차피 안 갈 거고 안 탈 거면은 마지막에는 왜 미는지 아주 뚜껑이 열려갖고 안 밀면 안 되잖아요. 안 밀면 안 되잖아요. 정신 없이. 아니 정지를 쳐먹든가.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냥 저는 한번 물면은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기수 좀 바꿔주길 그렇게 기대하는데 안 바꿔주네 기수도. 자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기수 이산인가요? 네? 이산 최원준이. 이손. 이손. 왜 이러세요? 그냥 말이 되면 선행이 오는 거예요. 그냥 말이 되면 옵니다. 말이 되면. 말이 되는 데서 안 가니까 문제지. 상경주 1400 국 5등급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종훈이요. 일단 전반부 경주 중에서 좀 안말 경주의 1400 혼전도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관심을 가지셔야 될 마필이 7번 SB 러브입니다. 이번에 맘먹으면은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죠. 자, 지난번에 기승했던 이혁 기수가 이제 화이트 큐피드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3월 28일 날 그 순군전이 아니고 이제 1400 거리가 늘어난 경주에서 잘 보십시오.
선행을 나갔던 가속 불패 외곽에 바로 달라붙어가지고 힘쓰는 전개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속 불패를 제압하는 그런 근성을 보인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는 앞에 가야 될 플리트 비체와 SB 러브 두 마리 모두 바닥에 있더라고요. 플리트 비체는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1400 나와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또 홍보를 하는데, 예. 그랬던 앞에 가던 말들이 바닥 갔다가 그 다음번에 또 선행 가서 돌아요. 1400 거리 들려 나와가지고. SB 러브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열받아 그런 거 같고. 아니, 갑자기 보여가지고. 한두 마리고 그러겠어. 제주, 부산, 서울로 따지면은 잡아 죽실 놈들이 뭐 한둘이냐고. 도둑질한 놈들이. 그러니까. 예. 김영훈. 10번마 더킨 실버는 이번에 박우리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뭐 코스비 안 갔으면 아마 김혜성이라고 샀을 텐데 월요일날 48주에 동방에서 해침하고 병합하는데 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또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까지도 뭐 놔주는데 박우리 기수가 직접 놔주는데 뭐 스포츠의 걸음이 상당해요. 그리고 직전 경주 전개를 보면 레이스가 상당히 빨랐는데도 한 중위권 외치기에 붙어가지고 종발에 한 발을 쓰는데 자력 입상입니다. 다른 말들이 뭐 어부절이 뭐 경합이 일어났고 된 게 아니라 자력으로 이착을 했다는 거. 이번에 거리가 늘어났지만은 충분히 1400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뚝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더킨 실버 세게 보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가 참 팔릴 말들이 많아요. 사실상 노리는 말들도 몇 도 있는데 그럼 편성 때문에 그 다음에 봐야 되겠고 팔릴 말들이 이제 3번 파이트 큐피드하고 럭키스타 이런 말도 지난번 경주 전력 때문에 많이들 팔릴 겁니다. 근데 화이트 큐피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상대들보다는 좀 상대들이 좀 무거워졌어요. 세졌다 이거죠. 게다가 부담 중에 늘었고 럭키스타는 더킨 실버하고 마찬가지로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애들이 인기마로 대두될 거고 3하고 8 같은 경우는 두 마리 마필 모두 화이트 큐피드는 부종 그 다음에 럭키스타는 경주 골막 이런 것들이 약간씩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7번 SB 러브하고 더킨 실버도 저도 나름대로 좀 노리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배당을 하나 좀 본다 그러면은 직전에 마필 혼자서 뛰었던 포트스 덕션이 지금 1400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볼 겁니다 아마. 근데 얘는 주행검사 이후에 훈련도 안 하고 나와서 바로 들어온 말이에요. 1000m 강남구를 제압했던 놈이고 마체가 500km대가 넘기 때문에 떡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얘가. 뛰는 게 보니까. 그래서 안 볼 때 일을 낼 수 있는 전력으로는 좀 뽑아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보다 오히려 뒷방 맞을 준비를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4경주 1000m 5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글쎄 인기마 한도는 뭐 있는데 붙이는 말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술을 추천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왔어요 사무엘이. 5번 퍼펙트 드립니다. 말도 37번 뛰면서 3착만 한 몇 번 한 말이에요. 2차까지도 한 번도 안 한 말인데 글쎄 월요일날 빅쇼하고 병합을 하는데 말이 제가 예전에 이 퍼펙트 D를 누가 간다고 그러는데도 제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직 적용도 안 된다고. 내가 했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안 된다고 버렸단 말인데 수도 없이 추천했어 내가. 저는 한 번도 추천을 없어요 이 말은.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매년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좋아요. 근데 사무엘이야.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월요일날 느낌이 상당히 좋고 복귀를 해봐도 직전에 제철이가 초반에 대충 잡고 타고 오다가 약간의 떠요 뜨기는. 근데 편성은 세지만 사무엘의 흔들기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육군에 있을 때 이게 뭐 육군 초창기 때 이 37전 동안 지금 2차를 한 번도 못 한 말이니까 뭐 3등으로 올라왔네. 오죽하겠어요. 피 많이 빨아먹은 말입니다 이 퍼펙트. 저는 뭐 안 빨아먹어요. 사무엘 맛을 아직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은데. 제 당이네요. 이종훈이요. 예. 사실 저도 그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을 이렇게 저기 때 크게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 고만고만해요. 솔직히 저는 뭐 송하미어로 같은 경우도 편성만 좀 세면은 그냥 쳐버리려고 했는데 그런 편성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안쪽에 2번 라우프입니다. 일단 1000m로 좀 거리를 내려왔고 또 감량 2점도 있고요. 순발력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직전에 그런 편성 강도하고 이번에 그 나오는 상대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내측에서 최소한 두세 번째 그런 최적 전개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우프를 좀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송하미 여러가 1200에서만 입상을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1000m에서 입상을 못한 거는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00을 잘 뛰고 1000m 못 뛴 애들도 가끔 있습니다. 사실상 조심을 해야 돼요. 문세영 기술하고 넉넉히 믿었다가 그냥 57 부담 중량에 그냥 자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요. 이 경주가 사놓고 이렇게 확 붙어볼 만한 경주가 아니에요. 왜냐면 일 같은 경우는 4월 11일 날 훈련 세게 해놓고 들어오고 지난번에 뻑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훈련 약하게 해놓은 다음에 체중이 불었죠. 13kg가. 그러니까 이거는 체중 당일날 보시고 일이 들어오면은 사고 들어오겠어요 이게? 예? 들어올 때 터졌는데 터지는 거로 들어오지. 그래서 터지는 거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8번 할라스타예요. 5월 9일날 달콤한 주말하고 뛸 때 외선 전개하면서 이제 감량에 거리 줄여서 들어왔겠거니 하고 그냥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지난번 뛰는데 바닥이죠 성적은. 예? 바닥은 성적인데 저한테는 걸리는 성적이에요 바닥이.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박현우는 얘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요? 아니 그냥 안 팔리면 갖다 가지고 꽂아 대니까 팔리면은 안 보이고. 예? 기승술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기승술을 갖고 있는 애라는 얘기죠 이 기수가. 그래서 안 팔리는 말에 탔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부산 일경주 갑니다. 1000m 5등급 핸디캡 7구 단순한 접전 구도로 됩니다. 김영호. 자, 레이스가 워낙에 뭐 단출하기 때문에 이건 뭐 블랙키는 무조건 와야 된다고 봅니다. 3번마 블랙키.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이제 강하게 몰아가지고 인코스 2점으로 이제 몰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번에 동일거리 1000m예요. 그리고 월드킥이란 마피라고 병합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하자가 없고 이미 뭐 1200까지 입상을 했단 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3번마 블랙키는 강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환. 지난주 일요일날 그 부산 경주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죠. 그 유현민 기수가 기승을 했던 명원 라이언을 이제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몬트에 이제 유현민 기수가 와서 기승을 해가지고 초구에 대끼리 팔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게 이제 배당이 올라가면서 안 들어왔는데 지금 또 똑같네요. 유현명 기수 다시 톱10서로 가 있고 블랙키 이제 김영근 기수로 가 있는데 뭐 그걸 계속 연관시킬 건 아니겠지만 저는 최근에 보면은 그런 경우의 경주들이 좀 많이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가는 블랙키와 톱댄서의 줄서기보다는 2번 그라지오가 직전 경주에 이제 마필의 변화가 온 만큼 실전에서의 걸음 변화도 왔기 때문에 뭐 6월달까지 타고 오고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옆에 계신 분처럼 뭐 후지게 타고 있습니다만 이 경주의 2번 그라지오만큼은 좀 제대로 뽑아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지난주에 그 부산 경마 하면서 이번 주는 후지가 잘 타겠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지없이 뒷박을 때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블랙키에 그라지오가 대끼리 맞고 가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겠죠. 그라지오 안 그라지오? 이게 근데 네? 3 놓고 2사가 거의 똑같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라지오 안 그라지오? 안 그러지요. 그 지난주에 이런 말 하나 있었잖아요. 후지 탄 거. 날라왔던 놈. 예? 지난주? 경남 불펜가 있었잖아요. 아, 그 대끼리 경남 불펜? 대끼리 해갖고 옵션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예, 직선줄에서 칼같이 날라왔던 그 12초 때 탄력이 팔리면 안 보입니다. 그냥. 현장에서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추픽추가 걸렸잖아요. 마추픽추는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마추픽추 가봤어. 그게 걸렸잖아 딱. 그러니까 그게. 이빨이 간대. 그러니까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의심 없어요 19조. 아니 그러니까 웃을 때가 아니라고 이 후지한테. 예? 톱댄서도 앞에 가지만은 지난번에 터뜨렸던 연승공주가 인기 10위였잖아요. 예? 인기 10위에서 터뜨렸는데 이 개바닥에서 인기 10위에서 들어왔는데 이거 여기서 또 들어오면 어디에 덧나? 만회하나?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라지오 대끼리 가면 조심하세요. 브라지오를 좀 전화 좀 해봐야겠네. 왜 그러냐면 경마는 요즘요 대끼리가 한 경주 들어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경주 두 경주 들어와요. 물론 조금 높은 대끼리들은 뭐 4-5배 이런 대끼리들은 들어오는데 거의 극저배당으로 가는 말들은 한 경주 정도 들어옵니다. 한 경주 정도. 전배당 한 경주 정도 들어와요. 한 경주.
2015년 6월 21일 일요일 서울 오경주입니다. 우리 1000m 혼합 4등급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출전마들을 보니까 경마 팬 여러분들 답답하실 겁니다. 어느 놈이 축인지 어느 놈을 데리고 가야 되는지 깝깝하죠. 하지만 당근오찬지는 완벽한 준비를 해놨어요. 압축말을 정확히 입상 압축말을 추려냈습니다. 당연히 남들이 다 머리 아파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배당이 당연히 뜰 겁니다. 배당이 동반되는 막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 당근오찬지가 함께 가야 될, 첫 차를 타야 될, 입상할 말을 완벽히 추려서 중반부 오경주의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오경주, 요 근간 메인 승부 경주 적중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95%에 육박합니다. 자, 일요일 서울 오경주에서 상황 자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십시오. 자, 부산 이경주 갑니다. 1000m 혼합 4군 핸디캡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이정훈. 자, 일단은 뭐 지금 뭐 뛸만한 마필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뭐 아트스타를 정점으로 뭐 좀 혼전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3번 캐리비안 태풍입니다. 4월 17일 날 이 1200에서 내측에서 그렇게 뭐 선행을 가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말이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볍게 밀어서 선행을 나갔던 그런 전력이고, 직전 경주는 완전히 바닥까지 출발부터 늘어진 다음에 뒤에서 참았다가 올라오는데, 물론 뭐 편성이 강한 편성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추천을 드려서 압니다. 1000m로 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습을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예 바닥에 있다가 막판에 재고 올라오는데 끝걸음도 있다 이거죠. 자, 한 번은 앞에, 한 번은 뒤에. 지금 편성, 강편성 아닙니다. 그리고 13주에서 또 아사무사하게 설득목 기술까지 기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3번 캐리비안 태풍 요주의 마필로 뭐 노림수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제 트립이에요, 트립. 앞뒤를 대봤다, 트립이 돼 있는 말이고요. 김명훈. 자, 이번 경주 데뷔 후 이제 10전 만에 이제 제가 처음 보는 말인데 바로 7번마 네이비 플래시입니다. 조창욱 기수가 인기만 타면 좀 불안하지만 뭔가 좀 덜 팔리면은 또 기가 막히게 갖다 대요. 추임마 같은 거 남들 전혀 안 볼 때 그러는데, 이 말은 직전에 보니까 변화가 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중위권에 있다가 먹판에 끝걸음도 좀 나오고 복귀로도 약간 뜨는데, 이번에 스타워프란 마피라고 병합하는데 칼같이 나갑니다. 일단 병합할 때요 그 정도 느낌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직전 이상으로 한번 열심히만 타준다면은 저는 뭐 재미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아트스타는 혼합 경주 노리고 나온 거예요. 지금 1000m이기 때문에 뭐 의심을 할 필요도 없고, 이건 사실 인기만을 팔려놓고 장난질을 몇 번 쳤던 말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이제 1300, 1200 경주였고, 이번엔 1000m의 앞에 가는 최소한 코파기로 선행을 못 나가도 최소한 내측 코파기 선입이 되기 때문에 보장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6월 21일) 일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1200 국산 4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서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메인 승부가 연타로 나옵니다. 이 6경주 서울 메인 승부가 끝나면은 곧바로 이제 부산 3경주 또 부산 메인 승부로 이어지는데, 자, 중반부가 그만큼 오늘 1호 경마 최대 그 승부의 분수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반부에 확실하게 승리를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일단 뭐 지금 1번 시가이스도 그렇고 외곽에 11번 호위무사, 또 3번 더전코코, 이런 마필들이 인기 3강 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같이 들어올 그 마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인기말을 갖고 제가 승부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예, 시가이스나 뭐 더존코코, 호위무사 다 이런 말들, 약점들, 빈틈들이 다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인기만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필의 능력이 절대 밀리지 않죠. 대신에 말이 좋아졌냐, 살아났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자, 이번 조교 때 보면은 확실하게 예전 그런 걸음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살아났다는 얘기죠.
예, 편성 자체도 아주 센 편성이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밀릴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6경주 제가 메인 승부에서 강력하게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1200 국산 5등급 안말경주 모두 10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 6경주에 이어서 부산 3경주 바로 이제 부산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그 혼합사군이 이 1400이 이제 분할이 된 경주들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뭐 아주 푸짐한의 5매 이거는 뭐 한 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배당 일요일 날 이제 그 분할된 1400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갔었는데 98배 고배당이 터졌어요. 예, 크로코다일 저스티하고 이제 금포 엔젤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터졌는데 인기마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았던 경주고 저 역시도 금포 엔젤을 노리면서 고배당을 노렸던 그런 메인 승부였는데 이게 참 진짜 말이 좋아져서 금포 엔젤을 놓고 하고 싶은데 등짝을 감안하면은 선뜻 손이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만 좋아도 위에서 운전수가 후지면은 못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수 등짝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말이 좋은데 안 추천드릴 수도 없고 이거를 놓고 하자니 또 찝찝하고 참 이런 현상이 나올 때는 난감한데 부산은 조금 더 제가 과감성 있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배당 마필들을 상당히 많이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 3경주가 이제 안말경주라서 여기 나온 마필들은 전부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예, 뭐 지난번에 추천드린 마필도 있고 또 상승세 타는 마필도 있고 좀 감춰놓은 그런 마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혼전도는 분명히 있는 경주입니다. 그런 만큼 제가 노림수 축에 붙여갖고 이거는 뭐 배당이 좀 괜찮게 나올 거예요.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10배 이상의 그런 중배당 쪽으로 한번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부산 3경주 서울의 6경주 메인 승부 이어서 또 중배당 한 방으로 제대로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7경주 거리 1200 꼭 3등급 핸디캡 11대 접전 구도입니다. 이종호. 지금 보면은 이제 김옥성 기수도 2주 유예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우른 기수도 와일드 미스터리로 인해서 이제 4일 정지 2주를 또 유예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제가 기승을 하는데 김옥성 기수는 이제 2주 유예를 시켰지만 사실 뭐 내용 있는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도 백을 탔고요. 근데 박우른 기수는 상황이 틀리죠. 이번 주에 될 만한 말들을 상당수 많이 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경주 나오는 11번 슈퍼 가디언입니다. 57kg, 5kg의 부중이 늘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1200에 선행 가면은 또 돈다.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마무리에도 장산 호랑이를 붙여놓고 아주 강력한 그런 스피드를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슈퍼 가디언의 상승세 이번까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명훈. 직전에 제가 이거 메인 승부 대가리였는데 글쎄 윤태혁 기수가 열심히 탄 건지 안 탄 건지 저도 지나고서 나서도 좀 애매모호한데 4번마 트리플라이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백판이었는데 거리도 내려왔고 안 하던 스포트 하는데 말이 분명히 좋아져서 이 정도 조격발이면은 예전 능력이 원래 사냥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빨리 붙을 수 있겠다 생각했더니 초반에 너무 민밀하게 나오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직선에서는 뭐 정지 안 먹으려고 모니까 3착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기수는 바뀌었어요. 조교는 태역이 지가 해놓고 범현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직전 이상으로 좀 몰아준다면 차범현 기수는 초반부터 이번에는 좀 더 나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말들 보면은 로얄스타하고 금이가 남게 되네요. 금이 지난번에 변화 왔고 1200 줄었고 로얄스타도 승군전을 맡고 있습니다만 걸음의 변화가 신장세가 원체 좋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도전 가능한 마필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6월 21일 일요일 프로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경주거리 1200입니다. 지난주는 팔리는 대끼리 마번을 제가 다 부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두 마리는 다 자르고 역시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리는 의도하고 프로가 노리는 능력만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나면 저는 보통 승부를 걸어요. 그때 뭐 배당 관계가 없죠. 근데 운 좋게 고배당이 좀 걸렸고 뭐 삼복식도 활용하신 분들은 230배 정도 나왔는데
이원경주는 뭐 맨날 뭐 그렇게 맞추면 저도 좋겠죠. 근데 뭐 그런 편성은 아닌 것 같고 잘 잘라야 돼요. 직전에 잘 뛴 말이 있는데 혜선이가 지금 오크스비 때문에 내려가 있죠. 1번 베리비르굿, 4번 장군봉, 7번 킴파슬리, 8번 인디언스타 점핑했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프로가 노리는 요주만 한두가 이 말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보이는 말이라서 한 방을 때려도 이건 뭐 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열 몇 배 선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으로 노리는 맨 한 방 때리고 3보까지 한번 받치면은 환수는 충분히 보장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부산 사경주 행운의 여신이 저하고 팬들에게 한번 잉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경주 1800 혼합 3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자, 인기만 한도는 뭐 있겠지만 후차권이 약간은 혼전장이에요. 그런데 직전에 이 말 뛰는 거 보니까 그때도 저규는 제가 좋아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10번마 담양미소입니다. 근데 초반에 완전히 거기에 들리고 걔 늦발해버리죠. 그래서 망쳤구나 그랬는데도 우욕적으로 김옥성 기수가 빠르게 다가서가지고 직선 외축으로 몰고 나오는데 아마 늦발 아니었으면 이 말이 승부가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착차를 보니까. 이번에 라켓이 기수인데 아무튼 10번만 담양미소 발주만 좀 대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승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에 이어서 라켓이까지 얘는 뭐 저기 뭐야 그거 지금 뭐 메르스 때문에 국가에서 오라 그랬대요. 하지 말고 그래도 조결 안 했어요. 지난주 간다고 한마디 받았네. 그러다가 다시 왔더라고요. 희한하게. 오히려 이거 담양미소는 이런 애들이 타야 돼. 라켓이 같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타야 되지. 알고 타면 이거 못 와요. 당찬 액턴 타는 거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그래도 얘. 담양미소는 4월 25일 날 제가 이 말을 대가리로 이제 아름다운 동행하고 가면서 얘로 원틀 때리고 개떨이 뜸을 투툴로 때렸을 때 쌍승식 머리 왔어요. 얘는 혼자 뛰고 이금주 기수가 낭만 안 했으면 왔다니까요. 쌍승식 머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네? 아름다운 동행을 이겼어요. 얘가 그때 뛰었으면은. 근데 이게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 뭐 원래 이 말이 발주학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급반 신청을 하고 나오는 건데 부드러운 출발만 된다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라켓이가 나요. 욕심내는 애들이 타는 것보다는. 이정훈이요. 자, 일단 7번 모델 라인이 이제 승군전이고 거리도 지금 1800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최근 경주력의 변화가 너무나 지금 두드러지거든요. 뭐 4월 18일 날 실버 울프의 페이스를 따라가서 버틴 걸음도 그렇고 지난번에 사실 편성은 약했지만 선입권에서 구마신이나 그 대차승을 거두면서 여유를 보였던 또 모습. 이 말 뭐 조교 자체는 세게 하는 조교가 아닙니다. 컨디션 위주로만 맞춰주는 그런 조교인데 이제 마무리를 뭐 금요일까지 한 번 더 봐야겠지만 자 대한강군하고 지금 동일마주가 2두를 지금 출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전개 상황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몬거스트는 지난번에 사이클링 히트를 보내주고 따라가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선행을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거리 가면서. 그럼 그렇다면은 뭐 모델 라인이 이 아몬거스트가 간다면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고 안 나간다면은 얘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델 라인은 저는 승군전에 장거리 1800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다 비슷비슷하면 안장이죠. 아몬고스트, 문세영 기수. 뭐가 좀 이렇게 경마가 어렵고 능력들 분석이 비슷비슷할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문세영 놓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떨 때는 문세영 기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냐? 또 같은 입장에서 배당이 없을 때, 그건 또 거꾸로 빼면 또 배당의 메리트가 따따블로 먹을 수 있을 때 이럴 때를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배당을 먹고 또 배당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세영 기수만큼 잘 타는 기수는 사실 국내에 없습니다. 그죠? 국내에 없어요. 그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곽태준 기수가 들으면 좀 슬퍼할지 몰라도 어차피 가는 세월 어떻게 맞겠습니까? 노력하면 사무엘은 안 될까? 네? 사무엘. 사무엘은 김석봉하고 붙어야 돼.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닌데.
김석봉 기수가 오히려 나을 것 같아 3번보다. 조교 수당은 주나요, 걔네들? 그거 안 줘요 그러면? 아 줘요? 아니 줘야죠. 조교 관찰하시는 분이 조교 수당 나가는 거 몰라요? 돈 가지고는 우리 생각을 잘 안 아니 해. 외국인 용병들은 뭐 그냥 뭘 이렇게 좀 어떻게 해주는 건지 잘 몰라갖고. 다 똑같이 기수들 똑같이 대우해주겠지. 뭐 틀리게 대우하면 기승료나 이런 거랑 똑같은데 조교는 지금 주겠죠? 지금 뭐 지난 어저께인가 방송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SK 하이닉스인가 거기서 이제 정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이 월급 차이가 한 40% 가까이 난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 노조가 합의를 봐갖고 그 정규직의 그 임금을 양보를 해서 비정규직의 요금 임금을 채워갖고 격차를 줄이는 거로 이제 합의를 봐서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런 게 진짜 요즘 살면서 털끝 하나 양보하기 쉽지 않은 거고 요즘 뻑하면은 뭐 보복 운전으로 뭐 누굴 죽이니 아니면 층간 소음으로 누굴 죽이니 이런 지금 아주 판때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시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저희 시대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갖고 그런 거 따지기 힘들었는데 저희 이제 다음 세대들이죠. 저희 다음 세대들은 귀하게 자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여차하면 그냥 화를 못 참고 바로 일로 저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 일들 저지르는 애들 보면은 거의 이제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 사이들이 많아요. 화를 못 참고. 물론 그 밑에 애들은 더 하겠지만 참으십시오. 화를 참아야만. 요즘에 좀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비비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를 참아야 돼요. 2015년 6월 21일 일요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거리 1800 코리안 오크스배 대상경주로 11두의 마필이 접전국을 펼칩니다. 코리안 오크스배 대상경주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오픈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미리 아예 출마 등록이 될 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메인으로 부산 메인으로 뺐습니다. 서울 말들 부산 말들 같이 승부를 같이 보는 경주예요. 인기마 한두를 정확히 작사를 내고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길급까지 팔리는 말입니다. 정확한 사유를 대고 잘라낼 테니까 최대한 한 방을 때려서 부산 오경주의 상황 자체를 대대 상황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당근어찬지 노리고 이빨을 가는 부산 메인 승부경주 오경주 같이 동참하십시오. 자, 6월 21일 일요일 호나 밀고 핸디캡 구경주입니다. 지난주도 1분 경주를 제가 하나 잘라드렸죠. 인기말을. 터프이는 자 예전에도 제가 터프이는 뭐 데뷔전 때부터 쭉 봐왔던 말인데 최근 들어와서 가장 좀 밋밋한 모습이었어요. 그 말이 이제 약간씩 좀 튀는 그런 맛이 있는데 잘못 보면 전다고 다시면 원래 또 그런 끼가 있고요. 근데 첫부터 좀 그런 게 있었고 놔줄 때도 좀 밋밋해가지고 터프이는 확실히 자르고 승부를 봤는데 워낙 서울 경마가 좀 안 맞다 보니까 복병을 넣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 뭐 인기만 넣고 있어도 받치기로밖에 못했을 텐데 뒤로 돌아 버렸어요. 근데 저 곁에 좋았던 우르니 말이 너무 이제 선행은 나갔지만 버티지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아쉬움은 안겠지만 이번 경주는 역시 팔린 한 마리는 제가 자릅니다. 팔린 한 마리는 무조건 자르고 이번에야말로 이 말의 진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게끔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놓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을 놓고 역시 거의 주력 원틀 한 방에 아마 7번만 바다길주가 최근에 성적이 꾸준하니까 이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뭐 부중이 지금 4kg 늘어난 게 요게 변수예요. 그래서 사이즈로는 쓰이지만은 글쎄 뭐 쌍까지는 자신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또 삐끗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이번에 노리는 쌍복식의 충마 그걸 프로가 이번에 믿음을 갖고 때리기 때문에 그 말을 놓고 주력으로 원툴 받치를 맞고 뭐 한두 마리 이런 건 더 배당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주 메인 승부 꼭 한번 적중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산 6경주 1600 1등급 핸디캡 7두 단촐한 접전 구도로 부산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뭐 경마를 참 편성. 편성을
서울 분리 빼놓고 이제 천지감동 잡으려고 난리들 피겠네. 예? 자, 이정훈이요. 천지감동 못 잡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말들이. 근데 참 희한한 게요. 4월 25일 날 선행을 나가서 그냥 알아서 퍼지더니 그러니까. 직전에는 그렇게 몸싸움하고 경합하고도 이게 버티는 건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58에 뭐 조격을 타고 쏙 눈에 띄게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뭐 기본적인 사이즈가 늘 몸 안에 있었던 그런 마필이라 이렇게 뛴다는 것은 못 찾아낸 우리가 잘못된 거죠. 말은 좋아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분리과 마찬가지로 부중 2점이 너무나 유리하고 또 거리까지 지금 1600이라는 점에서 천지감동이 다시 한번 그 선전 열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들어와도 정상적으로 안 들어와요. 그런 애들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요. 항상 배당이 동반돼서 들어오지. 김명훈. 그래서 말이 7마리니까 뭐 뻔히 지금 서울분리 넣고 팔릴 텐데. 서울분리 얘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서울분리에 대해서. 서울분리나 설명 안 할래. 그래요? 아 6전 6승인데 뭘 이거 설명을 해. 이거 지금 남들 다 하는 대가리인데. 거세말 아쉽다고 그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일단 좀 제가 말 좀 해볼게요. 뭐 얘기해. 4번마 비룡은 이게 13주 만에 나왔는데 또 병력이 없어요. 근데 병합조교를 하는데 말이 상당히 잘 나가고 벌마의 꿈 뛸 때 한번 입상을 했던 게 저는 인상적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1600은 일공경주에서 다 코스만 잘 파면 들어와요. 물론 직전 천지감동 조건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근데 승군제이란 말이죠 이게. 부중은 또 5.5 줄어들어서 그렇지만은 비룡은 문중원이가 잘 만들었고 뭐 병합조교 하는 데도 많이 괜찮하더라고요. 물론 신마하고. 근데 비룡의 한 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천상 뭐 서울분리를 보고 얘기하라고 다들 빠져나가나 보던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분리 놓고 마천 볼트하고 디퍼런트 디멘션 2방을 때렸어요. 참 똑같이 잘해 나랑. 훌륭하네. 똑같이 나랑 똑같이 잘해요. 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렇죠. 네. 여기서 마천 볼트 나와도 대가리고 디퍼런트 디멘션 나와도 대가리입니다. 자, 서울 라스트 10경주입니다. 1200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이정훈이요. 뭐 마지막은 9번 럭키라이트와 마무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200으로 거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폭주해도 끌려도 얘는 그냥 와요. 근데 조기 때 보면 아직도 그런 끼가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교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주폭 자체는 거의 뭐 1등급에 있는 그런 마필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1경주에도 락버터 하버, 금화둘리, 인기리 기승하는데 오늘 마지막 경주도 락버터 하버에 포인마, 이 럭키라이트를 또 기승을 하네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를 문세영 기수가 다 책임져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명훈. 저는 2000호의 3번마 심심지려를 한번 강력하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저격발은 가장 제 눈에 들어왔고 피노누아하고 병합할 때도 피노누아는 좀 빌빌거리는데 얘는 뭐 상당히 잘 나가고요. 그리고 직전에 좀 잘 타서 왔어요. 말 뛰는 거 보니까 거리가 지금 1200인데 구조에서 지금 2마리 나왔지만 최강전사는 지금 3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신지려의 막판 한 발에 일단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용훈 마방에서 심심지려를 3회를 태우고 최강전사를 2000호가 탔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끼리 바뀌겠지. 네? 인기도가 바뀌겠지. 그 정도의 기수기용인가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근데 최강전사도 진짜 좋은데. 네. 자, 최강전사도 이제 2등급이기 때문에 지금 3회율이 53이면 5kg인가요? 네, 그래도 5kg. 3회를 안 볼랍니다. 3회 기수가 이제 12조에서 딱 입상을 한번 들어왔죠. 로열 회의 구조 마방에서 이거를 3회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때 구조는 뒷박 아니에요? 구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장산호랑이도 계속 지금 선행으로만 뛰다가 깨졌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선입을 타야 되네요. 네. 선행을 서로를 좀. 소로름하고 지금 럭키라이트가 있는데 그래도 박어름 기수가 기승정지 유예해놓고 외곽에서 잡아채내면은 그쵸, 선행을 그럼요. 네, 그러면 요게 빡세게 또 버틸 방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선행이 힘들다고 그럴 때 장산호랑이를
오히려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선행에 성공 못하더라도 거리를 줄여서 1200이기 때문에 선입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제대로 좀 풀어드렸는데 이번 주 좋은 적중들 경마팬 여러분들 하시고 또 아까도 했다시피 경마장에서는 이제 메르스가 아직 옮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일단 본인들 단도리만 좀 잘하시고 경마에 신경 쓰셔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